오늘은 아이들 책 읽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웅진 북클럽을 이제 가입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2년 차가 됐거든요. 처음에 웅진 북클럽을 시작을 했을 때 책이 보시다시피 여기 뒤에 되게 많은데 이 책들이 되게 많이 와가지고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읽어줄 수 있을까 좀 막막하기도 했고, 또 개인적인 바람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꾸 책을 읽는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게 아빠의 바람이었는데, 해보셔서 알겠지만 아이들 스스로 책 읽게 만들어주려면 그 습관을 부모가 잡아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이런 책들 너무 재밌으니까 아이들이 분명히 열어봤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책에 대한 흥미가 생각보다 금방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우리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이 책을 제가 지금까지 총 3번을 읽었습니다. 꼭 제가 한번 추천해봐 드리고 싶은데,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를 실천하려고 했지만 참 어렵잖아요. 그러신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제가 끝까지 계속해서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고 결국 아이들에게 이제 책을 읽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웅진 북클럽을 2년 전 8월이었던가요? 그때 시작을 했는데 한 석 달 정도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 또한 이런 육아라든지 이런 독서에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저 평범한, 제 유튜브 이름처럼 공대 아빠, 공대 출신의 아빠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검색을 해보고 저 나름의 방법을 좀 찾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작을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연하게 그냥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읽어줬습니다. 책을 계속 읽어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지금 뒤에 책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곳에서 아이들은 알지 몰라도 저는 어떤 책을 읽어주고 어떤 책을 읽어주지 않았는지, 또 어떤 책을 읽어줘야 되는지 계속해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책을 읽어주고 나면 그 책 표지 바깥에다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이렇게 노란색 스티커를 이제 붙여 나갔습니다. 한 번 읽은 책은 하나를 붙이고, 2번 읽은 책은 2개를 붙이고, 10번 읽은 책은 스티커가 이제 10개가 붙게 되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금방 구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을 봉착하게 된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뒷칸을 보시면 아이 배꼽손이라든지, 또 여기 보면 바나나, 로켓, 이렇게 책들이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아기들 수준에 맞춰서 저기 끝에서부터 차례차례 읽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한 질이라고 하죠. 그 카테고리에 있는 책을 되게 좋아하지만 어떤 책은 또 되게 좀 싫어하는 책 분류들이 있어요. 우리 둘째 같은 경우에는 동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책들, 아니면 좀 설명이 많은 것들, 이런 것도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공룡 이런 것도 크게 관심 없고, 아들은 공룡에 관심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읽어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좀 섞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류 하나, 또 다른 곤충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 그래서 밤에 3권에서 좀 짧은 것들은 밤에 한 5권 그 정도씩 읽어주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또 계속 읽어주다 보니까 또 다른 욕심이 또 하나 생기더라고요. 이제 내가 아이에게 책을 이렇게 읽어주고 있지만 아이가 과연 이 내용을 이해를 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방법을 또 하나를 시도를 합니다. 그건 지금 우리 첫째 같은 경우에는 5살부터 글을 읽을 수 있어서 제가 글을 읽는 연습을 좀 시켰어요. 이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빠 눈이 잘 안 보여. 아빠 눈이 너무 잘 안 보여서 지금 책을 읽을 수가 없고 안경이 없어. 그래서 준호가 책을 읽어줘. 이랬더니 이제 아이가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저 앞에서. 책을 쭉 읽어주는데 아이가 분명히 그 뜻과 의미 등을 잘 모르고 읽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읽는 동안 혹시나 아이가 모를 만한 단어들, 혹시 우리 아이가 이런 의미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런 것들은 제가 계속 휴대폰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계속 읽어 나가고요. 그러다가 아이가 막히는 글이 나와요. 어떤 단어를 딱 모르는 거예요. 올빼미다 그러면 올빼미란 단어를 모르면 이제 그런 것들도 아빠는 지금 눈이 안 보여서 보여줄 수가 없어,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만약에 여기 올빼미네 이렇게 하고 알려줘 버리면 아이는 아빠가 지금 읽을 수 있구나, 급속히 이제 위축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읽다가 계속 제 눈치를 봐요. 이렇게 자기가 맞게 읽었나 틀리게 읽었나. 그런데 제가 준호야 아빠는 눈이 안 보여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신 있게, 굉장히 자신 있게 어차피 아빠도 모르니까 하는 생각으로 쭉쭉 읽어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가 어떤 단어를 모르는지, 또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한지 그런 걸 금방 알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 제가 올려놓은 화면처럼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칠판에 썼습니다. 그래서 칠판에 쓰고 다시 아이에게 이 문장을 가르쳐주고 이제 아이가 어떤 단어를 습득하게 되면 또 하나씩 단어를 지워나가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집에 칠판을 만들어 두고 이렇게 해 나갔는데, 확실히 아이가 단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좀 더 좋아지고 점점점 책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응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좀 효과가 있을 수 있구나. 하지만 아이에게 매번 읽게 시키진 않아요. 제가 책을 한 달에서 2달 정도 꾸준하게 읽어주다가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까 할 때, 그럴 때 준호야, 아빠가 눈이 잘 안 보여, 이거 책 좀 읽어줄래? 그러면 아이가 또 책을 읽습니다. 읽다 보면 지금 이런 단어가 좀 취약하구나. 그러면 그런 단어만 가지고 또 아이에게 문장을 만들어서 같이 연습해보고, 특히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특히 칠판에 이렇게 적어두고 나면 저는 한 달 정도 그 몇 가지 단어를 문장을 만들어서 아이와 놀고 같이 이야기하고 아이가 지나다니다가 한 번씩 읽어보고 그렇게 습득하는 데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지만 꾹 참고 기다려줬어요. 칠판을 지우지 않고. 그렇게 했더니 아이도 이런 걸 아빠랑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좀 질려하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혹시나 흥미를 잃을까 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 그런 흥미를 잃지 않고 잘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책은 이제 읽는 양이 예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좀 양을 많이 읽어줬다면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도 빼기에만 급급해서 아이와 이런 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보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떨 때는 그림이 많은 책은 그림책 굉장히 짧은 거 하나를 가지고 길 때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첫째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대한, 수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예문을 만들고 그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했더니 그런 걸 오히려 되게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양을 많이 읽게 하는 것보다는 또 어떤 흥미 있는 책에 대해서는 하나를 가지고 아이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렇게 토론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좀 디테일을 찾아내는 것,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책을 읽혀주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웅진북클럽을 하고 있는 거에서 대다수의 책을 다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책을 좀 지인에게 또 받아와서 이제 가족들에게 받아와가지고 다시 좀 읽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계속 읽어주다 보니까 요령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처음 저도 뭐 초보 아빠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었는데, 지금 나름은 내 아이의 책 읽어주는 거에 한해서만큼은 정말 누구보다 자신 있는, 그래서 내 아이의 성향을 알고 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하는 것에는 참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되게 좋고, 아이들의 신뢰를 아빠가 얻는 거에도 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소리 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말을 하면 잘 들어요. 굉장히 잘 듣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되게 만족감이 크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혀주려는 아빠들이나 저처럼 이제 아이들에게 적극적인 육아를 참여하고 싶으신 아빠들이 있다면 좀 권해드리고 싶은 책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처음 권해드리는 건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 이 책이랑, 전 사실 우리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영세교육의 비밀, 이 책을 읽었었어요. 정말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주고 어떤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게 약간 2가지 내용이 비슷해요. 서로. 여기 칼비테의 자녀교육법인데 이 책도 좀 다소 중간에 억지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켜주고 아이들에게 아빠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무언가를 해줬을 때 얼마나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읽어보시면 아마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육아에 아빠가 참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건 독이 되는 동화책, 약이 되는 동화책,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7살이 되다 보니까 질문하는 공부법, 이거 하부르타, 이 방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식사할 때 아이들과 한 번씩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도 이런 책을 읽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이런 책들을 다 읽기 전에 좋은 아버지 수업, 이런 책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고, 저는 여기서 나오는 내용을 곧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이들에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을 읽어보다 보면 굉장히 좀 잘못된 표현들이 간혹 있어요. 전문가들이 쓴 책이긴 하지만 이 책 우리 글 바로 쓰기, 이게 총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곳에 보면 책에서 나오는 이런 오류들을 아빠가 잡아줄 수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꼭 아이들 공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른들이 좀 읽어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표현이 잘못되었고 이런 표현이 이렇게 고쳤을 수 있어 하는 걸 이 책을 다 읽고 나시면 아마 아이들에게 잡아주실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는 이거 한 번 읽고 거의 대부분 다 잊어버렸어요. 굉장히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몇 번을 계속 읽으시면서 습득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참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책은 한 이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 책 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했던 노하우를 좀 공유를 해드리자면, 저는 달력에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있지만 한 달에 제가 평균 며칠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을까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막연하게 읽어주다가 나중에는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책을 하루에 한 권이든 몇 분이 되었던 하루라도 읽어줬던 날은 스티커를 붙이고, 출장이 있었던 날은 이제 붙이지 못하겠죠. 그랬더니 한 달에 평균 17일에서 많을 때는 22일 정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면 저도 제 일이 있다 보니까 좀 바쁜 와중에도 선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 읽어주는 것보단 나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늦게 오더라도 아이들에게 꼭 한 권이라도 읽어주려고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읽어주려고 하고, 하루에 정말 15분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그렇게 책을 좀 읽어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2020년 1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이제 설 연휴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책 읽어주기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우리 첫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글을 가르쳐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좀 육아 스타일이 아이가 7세가 되기 전까지는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같이 좀 놀아주고, 아빠가 그냥 책을 읽어주고 여행을 많이 데려가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아이가 어느 순간 책을 계속 읽어주다 보니까 글을 따라 읽기도 하고, 또 글을 어디선가 자기가 질문을 했을 때 유치원에서 배워오잖아요. 그런 걸 좀 가르쳐주면 습득 능력이 훨씬 더 빠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알게 되어서 그런 머리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책을 읽어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이에게 2년 동안 책을 읽어줬던 그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도 아이들의 육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하고 싶고요. 또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촬영하는 건 공유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또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아빠가 어릴 때부터, 너네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빠 나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빠가 너네를 위해서 이만큼 마음을 써왔고, 또 너네들과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그런 것들의 어떤 흔적, 그런 걸 좀 남기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공유를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들 앞으로 계속해서 공개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변에 저처럼 좀 바쁘지만 아이들 육아에 좀 관심 있는 아빠들은 시간 내어서 저랑 제가 했던 방법들 공유해드리고, 또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하면서 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는 아기들 그 웅진에서 나오는 것과 또 교원 빨간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있는 방식,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